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대상 경주가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펼쳐졌던 외국에서 펼쳐진 이 사우디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강력한 인기마였던 말은 이 낭만용사였죠. 낭만용사. 홍콩 말이죠. 영어로는 로맨틱 워리어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영어식 마명이 있고 그 영어식 뜻을 가지고 다시 한자로 하는 한문 이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로맨틱 워리어도 맞고 낭만 용사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말인 포에버 영, 이 두 마리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지금 이 결과에서 보시듯이 목차였죠. 정말 뭐 스릴 넘치는 그런 경주였고 일본과 홍콩에 자존심이 걸린 그런 경주였습니다. 이게 일요일 날 새벽에 한 2시, 3시 그 정도에 이제 이 실황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저도 이제 경마 분석을 하다 보면은 거의 뭐 밤을 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황 중계를 켜놓고 경마 분석을 하고 있었죠. 일요 경마 분석을. 후반부가 되니까는 이제 잔디주로 경주가 쭉 펼쳐지는데 거의 뭐 일본어가 채팅창을 도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일본 말들이 계속해서 우승을 거두고 완전 축제 분위기였죠. 그리고 사우디컵이 딱 열리는 시간이 되니까는 갑자기 이제 일본어와 더불어서 중국어죠. 한문이 쭉 올라옵니다. 그게 뭐 그런 말들이 이기고 떠나서 그런 경마 팬들이 그렇게 좀 환호하고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열린다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우디컵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지난주에 이 우승을 한 이 오아시스 블루, 백광렬 조교사 진경기수, 그리고 이종훈 마주 축하드리고, 참 페이머스는, 시시원 기수가 너무 잘 탄 것 같아요. 이 말도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 참 페이머스는 뭐, 제가 이날 이제 그 마사의 경마 방송을 했기 때문에 혈통을 물어보시길래 혈통 좋은 말 중에 한두로 꼽아 드렸던 말인데, 제가 그 말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페이머스의 모마가 인터처블인데 클래식 매치가 인터처블의 행제마가 아니라 인터처블의 자마이죠. 그러니까 인터처블의 자마인 클래식 매치 그리고 은하철마. 그러니까 성적만 놓고 보면 클래식 매치가 더 나았어요. 대상경주도 우승하고.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은하철마가 훨씬 셌었거든요. 정말 센 말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뛰어난 경주마들을 생산한 윗대가 뛰어난 경주마들이었기 때문에 이 참페이머스 역시 그런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컸단 말인데 역시 우승을 거두더라고요.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디컵은 총 상금이 2천만 불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400원이 넘으니까는 그건이 한 290억 정도 됩니다. 290억 원 정도 되는 세계에서 가장 상금이 큰 대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시아권에서는 이 사우디컵이랑 두바이 월드컵 두 개가 가장 크고 호주 남반구에서는 이제 그 멜번컵이 가장 상금이 크지는 않아요. 호주에서 가장 큰 상금이 걸린 경주는 더 에베레스트 경주라고 하반기에 열리는데 그 경주가 가장 크고 유럽은 이제 그 개선문상이죠. 락더 트리옹페인가 그 경주가 가장 상금이 크고 미국은 옛날에는 페가수스 월드컵이 가장 상금이 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금 규모를 줄이면서 지금 현재로는 아마 브리더스컵 클래식이 가장 상금이 클 겁니다. 어쨌든 사우디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그 보면은 이게 사우디컵 여기 보시면은 이 1번, 10번 이거는 이제 그 레이스 카드입니다. 결과지가 아니라 이 1번, 10번이 뭐냐면은 1번마예요. 1번마고 10B라는 게 10번 게이트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게 마번이고 뒤에 게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게이트 순서가 마번이랑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노매틱 워리어 같은 경우는 9번이었죠. 9번인데 게이트는 3번이었어요. 3번이었고 제가 이 경주 사우디컵에서 노맨틱 워리어를 그냥 우승하겠지, 쉽게 우승하겠지 생각을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이 게이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마인 이 포에버 영 같은 경우는 포에버 영은
5번마인데 14번 게이트였어요. 가장 최외곽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최외곽이었던 점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정쩡하게 13번, 12번 이런 것보다 14번 차라리 최외곽을 받았던 게 그래도 초반 전개를 풀어가는데 좀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세이 사카이 그리고 요시토 야하기,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요시토 야하기, 뉴세이 사카이 이게 국내에 온 적이 있어요. 국내에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2023년도 코리아 스프린트예요. 그때 리메이크가 우승을 했고 벌마이스타가 2등을 했는데, 이때 3등을 한 말이 바스라트 레온입니다. 이 바스라트 레온의 조교사가 야하기 조교사고 기수가 사카이 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한번 선을 보인 적이 있고, 이 야하기 조교사 같은 경우는 외국 원정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올 수 있는 말이 있으면은 다음에도 코리아컵이나 코리아 스프린트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여행도 많이 합니다. 야하기 조교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은 한국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조교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합작을 해서 포에버 영이 사우디컵을 우승하는 그런 또 놀라운 성적을 거뒀고, 좀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면은 일단 사우디컵에서 일단 사우디 그 우리나라 그 코리아 스프린트 우승했던 리메이커도 이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더비에서 우승은 못했지만은 이 2등을 한 말이 바로 이 신 포에버입니다. 이 사우디 더비인데 여기 그 조교사가 아니라 참 오너죠. 마주가 후지다 스스미예요. 그러니까 후지다 스스미가 이날 2차 간번, 이 사우디 더비 2차 간번, 그리고 네온 터프 우승을 했죠. 신 엠페로로 우승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우디컵 포에버 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지다 스스무가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아는 그 게임 있죠. 우만 무스메 사이 게임즈, 우만 무스메 프리티 더비, 그 게임의 그 사이 게임즈 대표예요. 그러니까 비싼 말들을 엄청 많이 사는, 최근 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마주 중에 하나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노든댄스 VIP일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 후지다 스스무가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때 이착을 했고, 이 더트 스프린트에서는 보면은 이 스트레이트 노체이스가 우승을 했고, 리메이크는 7착을 했습니다. 리메이크는 7착을 했고, 그리고 이 네온 터프 이거는 후지다 스스무의 그 신 엠페로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프라이즈 머니가 120만 불이에요. 이것도 총 상금 규모가 200만 불인데 우승 상금이 120만 불. 그러니까 아까 30만 불 해갖고 150만 불을 벌써 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터프 스프린트에서도 일본 말들이 1, 2등을 했어요. 아스콜리 피체노 이게 우승을 했고, 2등도 윗마블 일본 말들이 1, 2등. 이것도 머리 싸움이었고, 뭐 둘만의 싸움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마명을 지을 때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스콜리 피체노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 이름이더라고요, 이탈리아. 하여튼 이탈리아랑 프랑스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보면은 마명을 지을 때. 일본 애들 종특인 것 같아요. 어떤 유럽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랑은 잘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좀 미국에 대한 동경이 있죠. 옛날 어르신들은 미국에 대한 동경이 있는 반면에 일본 애들은 그 유럽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레드시 터프, 레드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홍해죠, 홍해 터프. 요거에서는 이제 누가 우승을 했냐면 바이잔틴 드림, 이게 이제 그 요시다 카즈미 노던 저기 대표죠. 노던 대표의 바이잔틴 드림 이게 우승을 거뒀고, 그리고 그 사우디컵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일본 말이 1등을 했어요. 포에버 영이 목차로 1등을 하고, 이 NK가 렉입니다. 목. 그리고 노맨틱 워리어가 2등, 홍콩 말이 2등 하고, 그리고 우시바 테소로가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슨 테소로 코리아컵에 와서 그 프라운 프라이드한테 진 말이죠. 2착을 한 코리아컵에서 2착을 한 윌슨 테소로가 4등을 했는데 4등 상금이 150만 불이에요. 4등을 했는데 150만 불, 3등이 200만 불. 그러니까 이 우시바 테소로 같은 경우는 일본 말들 중에 역대 최고로 상금을 많이 벌어들인 말이 우시바 테소로고, 노맨틱 워리어도 350만 불을 챙겼죠. 그래서 노맨틱 워리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경주마가 바로 이 노맨틱 워리어입니다. 이 노맨틱 워리어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은 이게 노맨틱 워리어인데, 한문식 이름은 낭만용사죠. 낭만용사. 우리나라에 옛날에 낭만전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도 잘 뗐어요. 부산에서 띈 걸로 아는데 정광함 아주 말이었던가, 하여튼 그 낭만전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낭만용사입니다. 성적을 본다면 최근 계속해서 외국을 뛰고 있어요. 도쿄 터프, 이게 아마 야스다 기넨이었을 겁니다. 1600m. 이게 일본말을 제끼고 이 홍콩말이 우승을 한 거예요. 이때도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 했죠. 그리고 1월 달에, 원래 1월 달에 메이던 터프에서 이게 지원 경주였는데, 이게 여기에서도 사마신차 우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낭만용사라는 말이 거세마입니다. 7살인가 그런데 앞으로 계속 뛸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센 말이고, 이때 이게 1800m인데 이 기록이 1분 45초 1위였어요. 그러니까 메이단 터프 그 코스 레코드일 거예요. 경마장 기록일 거야. 1800을 1분 45초 1로 뛴 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우디컵이 처음으로, 이 말이 계속해서 이 터프만 뛰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더트 주를 뛰었는데, 이 더트에서도 2등을 했죠. 그것도 목차로. 정말 좀 대단한 경주마인 건 맞고, 그리고 이 메이단 터프, 이게 여기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두바이 월드컵에 열리는 그 터프 경주도 열립니다. 그 터프 경주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대단한 말이 바로 이 노맨틱 워리어 낭만 용사입니다. 이렇게 낭만 용사를 살펴봤고, 그다음 포에버 영을 살펴본다면은 이 말이 이제 포에버 영인데 좀 특이한 게 있죠. 센 건 다 알아요. 3세 시즌 엄청난 경주력을 보여주었으니까는. 근데 2022년도 연도별 표상 기록을 보면은 2024년도 D가 더트예요. 더트 그레이드 경주 특별상을 추천해 수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센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JRA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RA 일본 경마에서 활약한 경주마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포에버 영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특별상이라도 만들어서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2024년도 이 JRA 최우수 경주마는 이 도듀스죠. 뭐 누구나 여지가 없죠. 가장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뭐 시스말로 갔습니다. 시스말로 갔고, 2세 모마, 일본은 순말은 모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컷 모자를 써서 모마라고 하고, 이게 이제 쿠로아 로, 그러니까 하여튼 일본 애들은 불어를 되게 좋아해요. 불어랑 이탈리아를. 코어가 십자가죠. 십자가 들로, 북쪽의 십자가 뭐 그런 뜻인데, 이게 체우스 2세 순말이고, 이게 아르마 벨로체, 이건 또 이탈리아어예요. 이건 체우스 2세 빈마, 앞말은 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체우스 2세마였고, 쭉쭉 내려보면은 체우스, 그러면은 더트는 누구였냐? 체우스 더트가 네몬팝이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몬팝이 워낙 그 일본에서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 있네. 체우스 더트 호스는 네몬팝이 했고, 그러니까 이걸 못 주니까는 이제 특별상을 만들어서 포에버 영한테 특별상을 준 겁니다. 포에버 영은 일본에서 그닥 많은 활약을 하진 않았어요. 그 경주 성적을 살펴본다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에서 뛴 거는 도쿄 다이쇼텐, 동경 대상전, 여기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재팬 더트 클래식, 이게 옛날에 재팬컵 더트가 이제 재팬 더트 클래식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두 개를 뛰었고, 이 델마, 미국에서 열린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 3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켄터키 더비, 처칠다운에서 열린 이 켄터키 더비에서도 3착을 했고, 그리고 이 두바이에서 열린
UAE 더비에서 우승, 그리고 이번에 그 사우디 더비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더비 먹고 사우디에서 더비 먹고 미국 가서 더비를 또 치른 거예요. 거기에서는 물론 방해가 있었어요. 방해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뭐 간이 소송을 간이 안 간이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방해만 없었으면은 워낙 그 착차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해볼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3착을 했고 이때 우승한 말이 그 미스틱 댄이고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는 이 시에라 리온이 우승을 거뒀습니다. 하여튼 정말 쟁쟁한 경주마였던 건 맞고 이제 경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마가 저기 우시바 테소로예요. 1번마가 우시바 테소로고 이 4번마가 우리나라에 왔던 윌슨 테소로고 이 3번마가 노맨틱 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 최외곽에 있는 포에버 영이 14번마가 포에버 영입니다. 14번 게이트 참 14번마가 아니라 14번 게이트가 포에버 영입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잠깐 끊었는데 일단 어차피 우시바 테소로는 투입을 오는 거고 윌슨 테소로가 자리를 너무 잘 잡았죠. 어, 선행은 이게 6번 게이트인가 7번 게이트인가 이게 마맹이 뭐였죠? 그 말이 갑니다. 잠깐만요. 선행을 갔던 말이 왈츠 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워커 오브 스타 이 6번 게이트에 워커 오브 스타가 선행을 가고 어, 이 포에버 영은 여기 지금 출발이 약간 외살하면서 출발이 안 좋았는데 이 타는 빨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감아서 이 워커 오브 스타, 선행을 가는 워커 오브 스타에 바로 옆에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반 전개를 14번 게이트에서 나는 깔끔하게 풀었어요. 그리고 이 말 뒤에서 이제 이 노맨틱 워리어와 이 윌슨 테소로가 전개를 합니다. 워커 오브 스타가 선행을 가고 외곽에서 이제 서서히 포에버 영이 감아서 선두로 붙여냅니다. 그러니까 워커 오브 스타가 선행을 가니까는 이 뒤에 있던 로맨틱 워리어는 외곽으로 삐져버리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모래를 맞아봤으니까는. 근데 이 가면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상당히 좀 높은 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우시바 테소로는 한참 후미에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윌슨 테소로가 따라갑니다. 이 경주에 일본 말이 4마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14마리 중에 4마리가 일본 말이니까요. 그리고 이 노맨틱 워리어는 요 뒤에서 좀 편안하게 따라가는데 홍콩 경마 팬들도 엄청나게 좀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앞서는 이제 사열 외곽으로 행으로 늘어쓰고 그러니까 포에버 영은 이제 선두 외곽에서 자기 페이스대로 따라가고 있고 이제 이 앞이 안 열릴 것 같으니까는 외곽으로 뺍니다. 최외곽으로 뺀 게 이 낭만용사입니다. 낭만용사가 최외곽으로 빼서 사코는 좀 손해를 봤죠. 사코는 손해보고 취입 타이밍을 좀 일찍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에버 영을 제끼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포에버 영이 이제 낭만용사가 제끼고 넘어가면서 발을 바꾸면서 내측을 기대니까는 진로를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외곽으로 빼요. 그러니까 포에버 영도 약간의 손해를 봤죠.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진짜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노맨틱 워리어는 스포트 시점을 좀 일찍 잡았기 때문에 걸음이 좀 무뎌지고 그리고 그만큼 힘을 좀 아꼈던 이 포에버 영이 막판에 역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우승을 거둡니다. 정말 뭐 그리고 나머지 이 윌슨 테소로는 막판 추입을 한 우시바 테소로한테 잡히고 이 마신차가 대차였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말, 홍콩말이 세계 최고다.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뭐 화이트 아바리오도 원래는 출전할 계획은 있었는데 출전을 안 하기로 했죠. 사우디컵도 안 하고 두바이 월드컵도 안 가기로 했고, 그러니까 미국에 센 말이 안 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일본 말들이 최강이라기보다 미국에서 센 말들이 안 온 부분은 있긴 한데 그래도 1, 2, 3, 4등을 모두 이 아시아권 말들이 가져갔다는 게 참 고무 아시아 같은 아시아는 의미가 없죠. 어쨌든 일본 말들과 홍콩 말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고 이 일본 경마 팬들과 홍콩 경마 팬들은 새벽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랑 시차가 똑같으니까는. 어쨌든 이번 사우디컵의 결과는 이렇게 끝났고, 이 후지다 스스무 같은 경우는 이날 이게 우승 상금이 1,000만 불이니까는 1,150만 불. 이날 하루에 거의 한 200억 가까이 180억 정도 벌어들인 것 같아요. 이날 하루 순수 상금으로만 180억을 벌어들였는데, 두바이는 상금에 세금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사우디도 없을 거예요. 산유국 쪽에 세금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사우디도 세금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게 그냥 다 인컴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세금 떼는 거 없이 다 들어오는 거니까는 정말 참 부럽더라고요. 부러운 그런 날이었는데, 이렇게 사우디컵이 지난주에 펼쳐졌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게 펼쳐집니다. 일본의 그 페브러리 스테이크스라고, 일본 경마, 지원 경마, 모레 지원 경마 가장 먼저 펼쳐지는 경주가 페브러리 스테이크스인데, 거기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 센 말들이 사우디에 다 갔기 때문에 일주 만에 다시 일본 가서 경주 출전을 할 수 없으니까는 그 경주는 조금 맥이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우디컵에 출전한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스타말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도 뭐 나운더 파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위너스맨, 글로벌 히트, 이런 스타마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스타마들을 이기려고 경주마 수준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원래 3세마들 중에서는 얘는 스타다라고 생각되는 말은 아직까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한국 경마도 계속해서 좀 스타마들을 배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번에 이 말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발전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도 이런 때 출전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주마가 탄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